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4년도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은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림 나왔었을 때 살짝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유심히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다른 유형들로 24년도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우리 나오는 교재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소방이기 때문에 소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봅니다. 위험물에 대해서는 보는 거는 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리고 위험물에 대해서 별표를 쳐주세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위험물에 대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교육도 해주고요. 각종 간행물이랑 홍보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홍보판 들어가면은 뭐 다른 나라 언어로도 되어 있는 홍보 게시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화재에서 화염의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접 건물로 연소시키는 주된 원인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화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내가 복사해줄게, 너 불 놔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작성된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은 2년간 보관하기로 했죠. 정답 2번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할로젠 화합물 소화기의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할로젠 화합물 소화기는 우리 주로 질식 소화랑 억제 소화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전기화재나 이런 데에 적응성이 있고요. 약간의 냉각 소화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제거 소화는 뭐 가스 밸브를 잠근다든지 이런 식의 소화이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걸 제거 소화라고 하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뿌린다고 해서 가스 밸브가 잠겨지고 뭐 전기가 알아서 착착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기억이고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임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방염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방염은 어떤 물품에 한다고 했죠? 우리 카펫이나 아니면 커튼, 종이, 벽지류 뭐 이런 잘 타는 물품에 대해서 방염 처리를 해줘서 내가 그래도 잘 타는 물질이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덜 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진화를 잘 할 수 있게, 화재 진화를 하더라도 금방 꺼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방염이죠. 그래서 연소 확대와 방지와 지연을 해주고요. 연소 확대와 방지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가 피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잘 안 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명피해랑 재산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실을 막 나눠줘요. 구획을 해주는 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 설치하고 부착 높이가 4m에서 8m 사이인 친구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표로 봤었을 때 70, 60, 45 기준 위주로 외우자고 했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화 구조이고 높이가 4에서 8m 사이이고 차동식 1종 사용하고 있는 건 45m 제곱이죠. 우리 구획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A랑 B랑 C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부터 볼게요. A는 면적이 6 곱하기 10이고 6 곱하기 10이고 그 다음에 40으로 나눠줘요. 45m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60이고 45니까 1점 얼마가 나오겠죠? B입니다. B는 면적이 6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6 곱하기 11이고 얘도 45m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이 친구도 1점 얼마가 나오겠네요.
3번 우리 C이고요. 10에다가 11을 더한 게 가로의 길이 세로는 6m가 되겠죠. 10 더하기 11에 곱하기 6 해주고 45로 나눠줍니다. 더하면은 22에다가 6 곱하니까 6, 22, 13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5에다가 3을 곱해볼까? 3, 5, 15, 12, 13, 그러니까 2점 얼마가 되겠네요. 2점 얼마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소수점은 그냥 올려버립니다. 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개, 그 다음에 이 친구도 2개, 이 친구는 3개가 되겠죠. 더해주면 7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 표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표에서 잘 보기로 했던 70과 60과 45 나와 있는 거 기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7번입니다. 방연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는 장소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 한방병원, 합숙소, 의원, 노유자 시설, 문화시설 같은 경우 모두에게는 실내 장식물을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우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장점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가루로 되어져 있어요. 분말로 되어져 있다는 뜻이죠. 분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연물 내부에서 타는 거를 신부화제라고 하는데 신부화제도 분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불 다 꺼져 있고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불씨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분말 소화약제가 나 가루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나 들어갈 수 있지라고 해서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신부화제도 적합하고요. 화재 진화 후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없는 건 주수소와 냉각소와 물로 이용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포소화 설비도 안 됐습니다. 9번입니다. 높이가 130m인 아파트예요. 이 친구 특급인지 1급인지 살짝 보도록 할까요? 기준이 너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특급이랑 1급이 있죠. 특급은 50층이고 30층인데 50층일 때는 아파트이고요. 아파트 OX 이렇게 가기로 했죠. OX. 지하층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만 빼고 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급은 우리 기준이 10만 미터 제곱 연면적, 1급은 15,000 미터 제곱의 연면적 이상 가지고 있을 때 특급과 1급으로 우리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높이가 130m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의 층을 4m라고 했을 때 50층은 200m, 30층은 120m, 11층은 44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고 문제에서 130m라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 높이가 130m 이상이고 200m는 안 되니까 여기 1급에 해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너 1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높이 130m는 1급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높이 130m와 아파트라는 걸 통해서 너는 1급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00세대가 살고 있다는 건 보통 세대 나오면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보조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자는 300세대마다 한 명씩 선임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 있죠? 보셨으면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300세대마다 한 명씩 선임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1400세대를 선임한다고 했죠? 1400세대이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300으로 나눠주면 4점 얼마가 나와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 요즘 시급이 많이 올랐죠. 최저 시급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 사람들 올림해가지고 5명까지 쓰기에는 돈이 그래도 최소시급 생각하면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 너무 좀 비싸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도 야 그냥 많이 사람 써라라고 하기에도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건물주가 얼마나 돈이 엄청 많으신 분도 있지만 뭐 엄청 많지 않고 약간 힘드신 분도 있을 거 뭐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나가게 하는 거를 바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4명만 선임을 하면 됩니다. 돈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말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 되면 돈이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그래도 막 사람 계속 써라 라는 식으로 말하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림을 해서 선임을 해줍니다. 안전관리자 어차피 있으니까 보조자인 개념이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3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렸고요. 우리 아까 1급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하면 바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이라고 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은 더 높은 특급에 대해서 가능하고 1급은 소방설비 기사 혹은 소방설비 산업기사 가지신 분들이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 계셨으면 우리 7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어야지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2, 3급도 아니고 1급인데 우리 좀 위험한 건축물이 중요한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7년은 그래도 경험이 있어야지 1급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여서 7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죠. 2번임을 보시면 됩니다. 종합점검 실시 대상으로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점검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그 달 안에 우리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준으로는 우리 스프링, 재현 설비가 설치된 터널, 그 다음에 물어, 다중화, 공공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라 다중화 공공천이다 라고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됐을 때 연면적이 5,000m 제곱 이상, 다중이용업은 우리 2,000m 제곱 이상, 공공기관은 1000m 제곱 이상 설치되어 있을 때 종합점검 실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준이 있을 때 종합점검 실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1, 2, 3번은 해당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종합점검 실시 대상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하고요. 외우는 거는 스프링, 재현 터널, 물어, 다중화, 공공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물과 반응해서 강한 수소를 발생시켜서 화재 시 건조사를 해야 합니다. 물과 반응시켰더니 수소가 발생돼서 폭발의 위험이 있었구만 이죠.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과 우리 수소를 발생하는 마그네슘은 금속의 역할하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역할을 하고요. 이 친구는 금속류입니다. 금속류이고 제1유위험물, 가연성 고체인 친구이죠. 이런 친구는 우리 ABCD 중에서 일로 와요.
전 금방 가요에서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에서 금속화재에 해당하는 친구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12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또는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1번과 3번 비교해서 잘 봐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선임을 안 했어. 선임을 안 하면 안 한 것 자체만으로 우리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요. 선임을 했어요. 했는데 깜빡하고 신고를 못 했네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선임을 했긴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은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비교해서 잘 봐주셔야 합니다. 선임은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선임 자체를 안 했다든지에 대해서 우리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임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건지 선임을 아예 안 한 건지 기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년마다 1회씩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실무 교육 안 받으면 1년 이하의 기간 정해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도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비교해서 2, 4번은 그대로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동 방화 셔터 약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금쳐져 있고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는 그런 자동 방화 셔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 방화 셔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우리 방화문이 옆에 있는데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열을 감지했습니다. 열을 감지할 때에는 우리 완전 폐쇄돼요. 근데 불꽃이나 연기에는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 있을 리는 없지만 주방에 있다고 만약에 칩시다. 그럴 때 주방에서 막 요리하고 가스 불 쓰고 할 때 잘못 오류 인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 폐쇄되는 구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3m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볼 수 있네요. 열을 감지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뜨겁죠. 뜨겁다는 건 100% 이거 화재 발생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폐쇄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건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번입니다. 온도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이고요. 자주 나왔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별표 쳐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세 가지 비교해서 봤고요. 각각의 특징과 우리 온도 기준을 같이 봤었죠. 인하점은 불을 갖다 댔을 때 우리 발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연소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친구는 가장 낮은 온도를 담당합니다. 연소점은 우리 불 떼도 5에서 10초 정도는 계속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여서 인하점보다 플러스 5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를 지니고요. 발화점은 최고 온도를 자랑합니다. 최고 온도를 자랑하고 이 친구는 불을 대지도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 적정한 온도에 올라가면 스스로 막 발화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인하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연소점, 발화점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험 문제 유형으로는 이렇게 크기를 비교한 문제랑 2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 것처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모두 다 대비해 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15번입니다. 산소 함유하거나 산소 발생시키는 위험물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1류부터 6류까지 있고요. 1류와 6류는 각각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에 맞게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 HNO3 혹은 연소산 칼륨처럼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요. 이류염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이고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산소를 발생시키기는커녕 가연물이기 때문에 산소랑 맞닿으면 연소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니은은 안 됩니다. 3류 염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자연발화성은 황린, 금수성 물질로는 포스핀이나 아세틸렌 같은 거 물이랑 반응했을 때 포스핀이나 아세틸렌 같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탄화, 알루미늄, 탄화, 칼슘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거여서 안 됩니다.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제4류 염물은 인화성 액체로 기름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죠. 기름은 당연히 산소 공급원이 될 수가 없죠. 제5류 염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인 친구들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나이트로 페놀처럼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니은, 미음, 기역이죠. 기역, 미음, 비긋이 답인 3번이 답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비화재보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은 화재인 줄 알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인식해서 막 경보를 막 울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화재가 아니었네. 아, 나 좀 착각했네. 라는 게 비화재보가 됩니다.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대책으로는 기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비화재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요. 담배 연기로 인해서 연기 감지기가 막 동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풍기를 설치해서 연기를 바깥으로 빼주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지랑 이제 가루 같은 게 너무 많이 껴서 청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지기가 오동척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만큼 청소에 대해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지를 제거하고 복구 스위치를 누르거나 감지기가 먼지 제거하기에는 너무 끈적끈적하고 이거 좀 오반데? 라고 하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죠.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적응성 감지기에서 차동성 감지기로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틀렸습니다. 차동식 감지기는 열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우리 정온식 감지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정온식 감지기는 일정한 온도에 혹은 열에 도달하면은 막 울려요. 이게 차라리 낫죠. 주방에서는 갑자기 불 써가지고 열이 없다가 불을 쓰면서 열이 점차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열 상승에 대해서 반응하면은 뭐 조리할 때마다 맨날 감지기 울려대겠죠. 그래서 차동식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빼박 불난 거다. 이거는 조리 열로서도 이만큼까지 온도가 올라올 수 없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 빼박 불이다 라고 한다면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건 4번임을 볼 수 있네요. 17번입니다. 와, 우리 점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표 쳐주셔야 하는 거고요. 저번에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문제에선 친절하게 종합점검이랑 작동점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종합점검이 안 나오고 대신에 스프링 그 다음에 제연 터널 야 물어라 다중화 공공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기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 이거 나오면은 우리 뭐예요? 종합점검하는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했고 연면적이 5,000m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사용 승인일이 3월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 점검 시기를 구해보자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물어는 어떻습니까? 물분무등 소화설비 5,000m 제곱 이상은 종합점검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우리가 종합점검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리터치 느낌으로 작동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더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 여기다가 완공일까지 섞어주면 매우 어려워져요. 완공일이 12월이라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이번에는 다중이용업 해가지고 연면적이 2,000m 제곱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점검 시기를 골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공일도 있고 사용 승인일도 있어서 일이 두 개나 있어서 헷갈리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완공일 버리고 사용 승인일만 무조건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다중이 공공처는 우리 어디에 해당됐어요?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너 종합점검이지? 그러면 사용승인을 보고 사용승인일에 속한 달까지 내가 종합점검 해주면 되고 작동점검은 리터치 느낌으로 6개월 뒤에 실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9월에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에 속한 달인 1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에 점검해주고 작동 점검은 우리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 더하기 6을 해준 7월에 실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시험밸브함이 있어요. 시험밸브함이다 라고 한다면 시험밸브함이 있는 곳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한해서 시험 밸브함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 개방 시 측정되어야 되는 정상 압력 범위를 보고자 하는데 이 친구를 덜컥하고 열면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압력계가 지금 두근거려 그림 그리는 거여가지고 압력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차 측 밸브는 닫힘으로 되어 있었죠. 바늘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방, 여기는 폐쇄입니다.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개방이랑 폐쇄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우리 어떻게 봤었어야 돼서 0.1부터 1.2 메가파스칼 사이이면은 얘가 0.5였을 때 너 정상이잖아. 그래서 정상을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 쪽에는 개방을 시켜주고 물쪽은 잠궈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범위로 옳은 것은 0.1에서 1.2 메가파스칼인 1번이 정답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층수가 17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층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는 건물이 아파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급이랑 1급 중에서 가장 많이 비교하거든요. 특급과 1급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1급 해서 특급 50층, 30층, 1급 30층, 11층으로 했고 첫 번째는 아파트인가? OX, OX. 지하층 포함하는가? 했을 때 하나만 빼고 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몇 층이에요? 17층이고 아파트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아닌 건 여기랑 여기인데 17층이니까 30층을 못 넘는 여기 1급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1급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는 거예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거 골라보자 라는 겁니다. 30층 이상이어야 해요. 1번에 30층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층을 포함해요. 그리고 아파트 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1급은 아닙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그 정답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바로 나와서 1번이고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층의 높이는 4m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이고 30층이니까 이 친구야말로 120m의 높이를 가지겠죠. 그래서 맞게 되는 겁니다. 연면적 연면적이 15,000m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1급 소방관리 대상물로 보면 되고요. 가연성 가스는 1000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 3번과 4번도 정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하고요. 2급이 가연성 가스가 100부터 1000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번입니다. 우리 물분무등 소화설비 종류가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야? 나는 미세하게 뿌리는 걸 좋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질식 소화의 작용을 내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의 특징을 갖기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분무하거나 분말 소화 설비하거나 포소화 설비 같이 이제 거품 내면서 소화 작용을 하는데 5개 소화전 설비는 그냥 대놓고 물 이런 자체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5개 소화전 설비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터널 같은 데 많이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터널에 설치할 때 휘발유차, 디젤차 그리고 전기차 많이 다니는데 전기에다 바로 물 쏜다 그러면 화재 진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5개 소화전 설비는 아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21번입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순서를 나타낸 것이고요. 작동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재가 발생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서 감지기가 감지를 해요. 교차회로의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서 야 이거 화재 발생한 것 같은데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감지기 A랑 감지기 B를 작동하거나 수동기동 장치를 작동합니다. SVP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동기동 장치예요. 그리고 준비작동식 유수감지 장치를 작동하고 배관 내 압력 저하로 수압 개폐장치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고 펌프 기동하고 2차 측으로 급수하고 헤드 개방 방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글로만 보고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 빨간색이에요. 감지기가 교차회로의 감지기가 막 작동을 합니다. 야 이거 불 났어. 이거 좀 오바야. 불난 것 같아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램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차 있는데 물이 차 있는 곳에서 물을 쫙 빼줍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2차 측에는 원래 공기밖에 안 차 있고 1차 측에 물이 막 차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측으로 넘겨가지고 물을 막 방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방수를 해주게 되는 거고 감지기가 올렸을 때 우리 물 방수해서 2차 측으로 급수해서 방수 물 뿌려주는 건데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작동하고 나서 물 뿌려주기 전에 감지기 한 번 더 작동하고 유수 검지 장치까지 작동으로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본 거는 기역,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고 기역과 리을 사이에 감지기 한번 깨워주고 유수 검지 장치 깨워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미음, 시읍, 비읍, 시읍, 미음인 1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교차회로 감지기가 감지를 해요. 아, 화재 발생했다. 너 이제 일어나가지고 불 끌 준비해라. 라는 거고 감지기 깨우고 유수검지 장치 깨우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클램퍼에 있는 물이 막 이렇게 차 있는데 물을 쫙 빼줌으로써 압력이 낮아져서 원래 2차 측에는 대기압밖에 공기밖에 없었는데 1차 측에 있는 물이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2차 측까지 가가지고 물을 방수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한국소방안전관리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출처가 한국소방안전관리원입니다.
22번입니다. 전기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전기화재의 원인이 아닌 거 봤는데 단선이에요. 선이 끊겨버렸어요. 선이 끊어졌는데 전기화재 발생하면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다라고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500m 제곱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ABC급 분말 소화기를 몇 단위로 비치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소방 설비 ABC급 분말 소화기 기자 빼먹었네요. 기서운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1단위 이상 설치할 건데 연면적 기준이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근린생활시설이다라는 거고 우리 위락시설이랑 그 다음에 의료시설 저번에는 업무시설이랑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 나왔고 그 외가 있었는데 위락에는 우리 30m 제곱마다 1단위 이상, 의료시설은 50m 제곱마다 1단위 이상, 업무랑 근린생활시설은 100m 제곱마다 1단위 이상, 그 외에는 200m 제곱마다 1단위 이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100m 제곱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1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500m 제곱을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적어도 5단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위력을 사용해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막 방해했어요. 이러면 내가 이 사람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릴 수도 있는 거죠.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의 강제 처분을 그냥 방해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강제 처분을 방해했고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사람 구하기만 해. 나 가만히 안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람의 생명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정비를 막 부셔버렸어요. 너 이 사람 살리지 마. 이 사람을 살리든 말든 너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라고 사람의 생명에 또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람의 생명에 관여를 하지 않은 거는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는 살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관계법령상 피난계단의 종류 중 5개 피난계단의 피난 시 이동 경로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왜요? 건물 바깥에 있는 계단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외니까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건물. 계단이 좀 떨리긴 하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계단 보셨죠? 그래서 계단이 바깥에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계단으로 그려볼까요? 계단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못 본 걸로 해요. 그래서 건물 밖에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계단. 이거를 5개 계단이라고 하고요. 5개 피난 계단의 피난 시 이동 경로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은 여기 건물 안에 있어요.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 났네? 불 났다, 큰일 났다 라고 해가지고 불이 막 났기 때문에 큰일 나가지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예요? 여기 땅이죠. 나 땅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지하로 들어가거나 다시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상층까지 난 도달을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나 5개 계단 이용할 거고 내 목표는 지상까지 가는 거야 라는 거여서 옳은 건 2번이 되죠. 26번입니다. 감시 제어반의 스위치 상태를 보고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어때요? 수동, 주펌프만 기동하고 있네요. 수동으로 주펌프만
기동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 중인 2번이 정답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죠. 왜 그래요? 다시 앞으로 수동으로 올렸고 주펌프만 움직이고 송화펌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수동으로 주펌프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죠. 수동으로 기동 중이다라는 거죠. 수신기 예비전원 시험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수신기 표시등이 점등되었을 때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거고요. 교류전원 켜졌는데 정상이니까 no problem 상관없고 예비전원 감시등이 켜졌으니까 예비전원에 대해서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즉 예비전원 시험치는 뭐였죠?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는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 불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볼 필요 없다. 같은 예비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의 끝에 스위치냐 감시냐에 따라서 불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가 아니라 예비전원 불량에 대해서 보는 거고 불 켜지면 수신기 열어가지고 우리 수신기 전원 차단하고 예비전원 불량 여부 점검했던 거 같이 사진으로 봤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가스기 소화 설비 점검을 위해서 기동용기와 SOL 솔레노이드 밸브가 됩니다. 분리했습니다. 감지기 동작시킨 경우 확인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방출 표시등이라고 있는데 방출 표시등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방출 표시등 문 밖에다가 이제 불빛 나는 거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감지기랑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감지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출 표시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여서 틀린 것은 1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펌프를 기동해서 수화를 하려고 하는데 가압수가 왜 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압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조그맣게 써있긴 하지만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가 폐쇄가 되어 있을 때 나오지 않아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0번입니다. 건물 내 2층에서 발신기 오작동이 막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만 발생한 걸 2, 3, 4층 아니고 1, 2, 3 아니고 2, 3 아니고 2층에서만 발생이 된 거고 직상 4개 층에는 경보 발생 울리고 있는 거예요. 화재 발생했다라고 뿅뿅 울리고 있는 거죠. 옳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해당하는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2층에서만 울려야 되는 거지 2, 3층이면 2층이랑 3층에 오작동 있다는 거고 그리고 2, 3, 4층은 2층, 3층, 4층에 오작동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층에만 오작동 있는 1번이 정답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방수량이에요. 방수량은 무엇입니까? 물이 양이죠. 물인데 부피 단위 어림도 없죠. 리터 써줘야 되는 거고요. 같은 부피인데 얘는 리터를 써줘야 됩니다. 물이여가지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 압력입니다. 스프링클러 방수 압력은 우리 0.1에서 1.2 메가파스칼이었다고 했잖아요. 시험 배반 열어서 봤을 때 0.1에서 1.2 메가파스칼 이하여야 하고요.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일 때는 10개, 8m 미만일 때는 10개, 8m 이상일 때는 20개 설치를 해줘야 하고요.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부품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네요. 1번과 2번은 시험 문제 단독으로도 정답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리터랑 0.1에서 1.2 메가파스칼 요거 두 가지 기준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4번 봤었을 때 물을 세분화시키는 부품은 프레임이 아니라 디플렉터 여기 써있어요. 디플렉터 잘 보이나요? 네, 디플렉터라고 하는 친구여서 물을 이렇게 쫙 퍼지게 해줘서 세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32번입니다. 유도등은 2선식 배선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엄청 특수한 경우에는 3선식 배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겠습니다. 2선식 배선의 특징은 정전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점등됩니다. 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선 정전돼도 사람들이 유도등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게
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삼선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전 시에 우리 사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정할 수 있는 그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나 암실 등으로 어두워할 필요가 있는 장소,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그리고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삼선식을 사용하지만 굉장히 안정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안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선식을 무조건 써야 돼서 정답은 1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에서 주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해서 조작해야 될 스위치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뭐랑 그랬죠? 주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주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선 첫 번째, 기역을 수동에 넣거나 혹은 주펌프를 기동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바꿔주고 기동장치 눌러져 있으니까 누른다고 한다면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기역만 수동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기역은 연동해주면 안 되고 디귿을 수동에 두고 기동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면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옥내소화전하면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옥내소화전하면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건물에 계시는 분들은 매 층마다 옥내소화전함이 있음을 꼭 볼 수가 있습니다. 층마다 설치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우리 1.5m 이하의 높이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호스는 호스릴일 때 25mm, 호스릴 아니면 40mm가 되고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맞는 거 1번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우리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그림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지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지기 동작은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방수 압력 시험에서는 우리 직사형 관창과 피토 게이지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죠. 동력제어반 상태가 다음과 같았을 때 감시제어반에 예상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기동하고 있는 거는 어떤 친구예요? 주펌프이네요. 그리고 우리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동 조작. 그래서 선택 스위치는 수동에 있어야 돼요. 수동에 있어야 하고 수동에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앞에 봤었을 때 주펌프만 기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주펌프만 기동을 하고 있는 1번이 정답임을 보시면 됩니다. 38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 작동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일단은 딱 봤을 때 교류 전원에 불 들어왔는데 전압 지시가 정상이니까 뭐 상관없고 발신기에 불 들어온 게 좀 걸리죠. 발신기에 불 들어온 이유는 화재 경보 기기를 발신기로 하기 때문이고요. 도통시험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통시험을 실시하려면 버튼 눌러져 있어야 되고 시험 결과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스위치 주의등이 전멸되는 것은 눌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눌러져 있어야 불 들어오고 안 눌러져 있으면 불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D가 틀렸고요. 수신기 전원 상태는 우리 교류 전원 켜져 있는데 정상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서 맞는 것은 4번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요거 도통시험할 때 뭐 먼저 누르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도통시험은 우리 D가 도통시험 버튼 딱 누르고 회로 돌려가지고 1회로 정상, 2회로 정상, 단선되면 빨간색 불 들어오고 정상은 파란색 불 들어옵니다. 도통시험 누르는 거기 때문에 도통시험 시에는 도통시험 버튼 먼저 눌러주고 회로 버튼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지혈법 보겠습니다. 출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소독 거즈로 출혈을 덮은 후에 4-6인치 압박 붕대로 출혈 부위가 압박되게 감싸줍니다. 여기서 우리 4-6인치 체크해 주시고요. 압박 후 출혈이 계속되면 소독된 거즈를 추가로 덮고 한 번 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조여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즈를 딱 감쌌는데도 피가 계속 나오면 한 번 더 거즈 대고 붕대로 감아준다. 계속 또 대고 감아주고 해주고 심장보다 높게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지혈법입니까? 라고 한다면 직접 압박법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문제에 압박분대에 대해서 몇 인치 사용하냐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4에서 6인치 압박분대 사용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의 부착 위치입니다. 하나는 쇄골 아래에 붙이고 하나는 심장 있는 쪽 있잖아. 왼쪽 가슴 아래에다가 이렇게 두 개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쇄골 아래와 우리 왼쪽 가슴 아래 붙여져 있는 4번이 정답임을 볼 수가 있네요.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 중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너 오늘 소화기 사용법까지 배우고 가야 한다라고 목적을 알려주는 거죠. 목적을 알려주는 거고 습득해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1에서 오늘 10단원까지가 너가 전체 배워야 할 단원인데 소화기 사용법은 3단원에 해당이 돼 나머지 7단원까지 우리 화이팅해서 힘내서 소방안전관리자 이거 꼭 따도록 하자라고 알려주는 목적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됨을 볼 수 있네요. 계단 감지기 점검 시 수신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계단을 감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계단에만 불 켜지면 되겠죠. 이 부위는 뭐예요? 이 부위는 엘리베이터 줄임말입니다.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계단에만 불 켜져 있는 거 2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2번 골라줄 수 있습니다. 추운 곳에 설치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습식은 물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배관에 물 차 있으면 겨울에 꽁꽁 얼고 배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1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자주 쓰곤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보는 유튜버 중에 더들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격 얘기하면서 1인당 89만 원 오마카세에 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곤란이다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심심하실 때 진짜 시간이 남으실 때 보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말을 이쁘게 하시고 말투도 굉장히 재밌으신 분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저는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 소방대의 조직 편성 기준에 따라서 타입 1로 조직해야 하는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입니다. 타입 1이에요. 타입 1은 그래도 특급이랑 1급 가져올 건데 특급은 뭐 다 오케이야. 근데 1급 중에서 우리 기준이 조금 남달랐죠? 연면적이 3만 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1급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급 들어가면은 타입 1로 보기로 해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방수압력 시험하고 있습니다. 온내 소화전 설비 동력 제어반 상태 점검 결과 분량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펌프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기동하고 있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있는데 불량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펌프는 자동으로 기동되고 있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있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7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시행 순서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막 이렇게 쓰러진 걸 봤어요. 사람이 쓰러진 걸 봤는데 제가 멀리서 그분을 보고 막 달려가서 저기요 괜찮으세요? 라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반응을 하긴 하겠죠. 반응을 확인을 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정확하게 지목해서 저기 주황색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쓱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의 인상착의까지 딱 집어서 저기 주황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으시고 안경까지 쓰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꼭 인상착의까지 같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네, 슬프죠. 근데 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호흡을 갖다 대서 확인을 해봅니다. 코에다가 귀를 갖다 대서 숨을 쉬고 있는가 심장이 뛰는가 확인을 해봐요. 심장이 잘 안 뛰어요. 혹은 심장이 멈추거나 혹은 심장이 뛰는데 불규칙하게 뜁니다. 이럴 때는 가슴 압박을 30회를 시행을 해주고 인공호흡을 2회를 실시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복해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고 회복 자세로 눕혀서 기도를 이렇게 호흡을 해줍니다. 그래서 니은, 비읍, 기역, 리을, 디귿, 미음, 시읒인 2번이 정답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죠? 48번입니다. 우리 P형 수신기 도통시험위에서 도통시험 버튼 및 회로 3번 시험 버튼을 누른 모습입니다. 점검표의 작성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도통시험을 깎고 말하다 보니까 옛날에 무한도전 나왔던 도토잠보 같네요. 아무튼 네, 3번 시험 이렇게 도통시험 딱 누르고 3번 시험 딱 눌러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점검표 작성할 내용으로는 회로 단선 여부를 보겠습니다. 단선 여부 봤더니 정상이래요. 정상 무슨 색이었죠? 녹색에다가 막 불빛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단선은 빨간색인데 그래서 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없죠. 이상 없습니다. 점검 결과 알 수 있고 이상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2번임을 보시면 됩니다. 도통시험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수신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원 불 들어와 있는데 전압지시 등 정상이고 예비전원 감시 등 켜져 있고 지구경종 눌러져 있죠. 지구경종 눌러져 있어서 정상이 아니고 예비전원 등 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비전원 확인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교류전원은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문제가 없겠죠. 50번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용적률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건축 면적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4년도 우리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모르는 점이 있으시다면 항상 네이버 카페랑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